진짜 몬스터 많아도 버티죠? 좀 많으면 물약 좀 먹으면서 버팁니다. No, I ain't the type to give up. If I do something, man, I do it till I get what I want. I turn a business out of nothing into something I love. 지금 제가 요르스칼프 2층에서 사냥이 무난하게 되는 세팅을 연구해서 가지고 온 캐릭이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냥 결이 어떤가 참고만 하시라고. 요르스칼프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심층 어비스와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파밍 사냥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원킬 맞추기 힘들면서 마법이 상당히 아파서 방패를 못차는 직업군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뚜벅이 근딜러들은 어찌됐든 힘든데 그래도 돌진기가 있는 셰크까지 힘들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그런 던전이죠. 그러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대충 어떤 식으로 맞췄는가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세팅이 좀 쉬웠던 게 아무래도 디멘션즈 룬 크라운이 현재 얘기 4레벨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없다면 크리울 맞추기도 힘들고 데미지도 모자라서 아무래도 생존 세팅을 조금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걸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진노의 관 섀도우 크로스죠. 자, 갑옷 같은 경우는 전사, 광전사, 파워퍼스, 쌍눈 돌로카리스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요르스칼프 아머입니다. 무기는 당연히 디멘션즈 무기인데 대신에 무기가 특화작. 왜 특화작을 쓰냐? 요르미 다리비 디멘션즈 있어요 지금. 그러나 생존을 챙기다면 이게 원킬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원킬을 잡으면서 최대한 생존을 잡으려고. 엑서 Q 세트 인간형이 원킬이 잘 안 나옵니다. 바이오피어스 보석 엑서 Q 세트로 인간형 추뎀을 잡으면서 카드도 요르미 다리비가 아니에요. 브러탈 머더러 카드. 중형 몬스터에게 데미지가 훨씬 더 높게 오릅니다. 요르미 다리비보다요. 완전 중형 인간 특화 무기를 깔고 베이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존 세팅하기가 쉬워졌어. 전에는 아니 진짜 딜 세팅으로 간 적이 있어요. 딜 세팅으로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단 1초를 못 버텨. 세비지 쓰고 탐욕하고 바로 팔이 타야 돼. 그 정도야. 딜 세팅을 가면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퍼져 있어도 세비지 임팩트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20-30마리 몰리는 데는 위험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어요. 방패 차는 캐릭도 그 정도로 몰리면 가끔 죽을 때가 있는데 물리방어 신속 오버볼 요스터 해결사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요르스칼프 망토입니다. 보통은 여기 크리티컬 쪽으로 많이 가는데 오버볼이에요. 체감됩니다. 체감 확실히 되고요. 방패 못 차는 직업일수록 이 오버볼 옵션이 체감이 많이 되는데 원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래도 원킬이 안 나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버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정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인 체력, 사이즈 어택, 럭키 스트라이크, 휘말린 증권을 각 카드에 요르스칼프 부츠. 그리고 이제 행운 인장을 제가 끼고 있는데 요거는 천운보다 더 저렴한 강인 성단으로 총 맞췄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게오버로그 링을 치명작으로 썼는데 왜냐면 딜이 인장 때문에 원킬이 나오니까 이걸 썼는데 사실 이걸 쓰면 안 되겠죠? 예. 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투지 불굴작 악세를 하셔야 돼요. 내기 치명과 추구지 불굴작 악세는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만약 인장이 없는 분들은 투지 불굴작 쌍으로 게오버로그 또는 요르스칼프 악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뭐 딜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크리율 좀 넉넉하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의상은 뭐 다들 쓰는 겁니다. 길로틴 크로스의 평이한 의상, 길로틴 크로스 2번 스톤 걸칠 것의 크리티컬 스톤 듀얼이고요. 그리고 길로틴 크로스 하단에 길로틴 크로스 중단, 그리고 어쌔신 크로스 스톤 2번 상단. 섀도우를 보면 세비지 아머 슈즈를 끼고 있고요. 이터널 크로스 펜너트 그리고 이어링 섀도우 세트로 맞췄습니다. 이 세트의 장점은 이렇게 두 부위를 차면 박물을 챙겨갈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크리율이 있어요. 크리율을 5씩 잡아가면서 일단 데미지도 풀펜이 맥맘에 꿀리지 않고요. 이제 인챈트가 좋으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풀펜이 맥맘은 이제 시레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아무래도 옵션 자체가 좀 찌질하게 붙었어요. 크리 데미지에다가 크리율에다가 근딜 조금에다가 에센스 좀 썼는데 너무 안 붙더라고. 재산 탕진 이후로 해서 더 이상 인챈을 못했고요. 그래도 꿀리지 않아요. 근데 크리 20을 같이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은 이 요르스칼프를 메인으로 하는 세팅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크리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섀도우는 체크만 하시는 분들은 그 맥맘이나 풀펜이는 크리랑 시레랑 같이 붙은 거는 비싸거든요. 이터널과 세비지로 크리율과 데미지를 같이 챙기는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웨펀과 실드인데 저는 위즈덤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즈덤이 뭐냐, 마법점을 높여서 마법 공격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위즈덤 대신에 물리 방어도 중요한데 물리 방어 높이는 섀도우는 이제 스태미너 섀도우라고 또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끼고도 내가 원킬이 난다 그러면 쓰는 게 좋아요. 한 방 들어오는 마법이
너무나 감소율이 괜찮기 때문에 상당히 체감을 받는 효과고요. 나는 위즈덤을 안 껴도 마법 버틸만 한데 이런 분들은 사실 앱솔브 세팅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킬이 안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질 올라가는 섀도우 쓰셔야 됩니다. 쉴드, 마스터 쓰시면 되고요. 웨폰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퍼펙트 사이즈, 또 듀러블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인피는 필요가 없는 거고 어차피 다 중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색을 맞춘다. 이게 디멘뚝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당연히 딜이 모자라서 이런 섀도우는 위즈덤 끼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인 건 사실 쌍눈이에요. 이 피통과 물리저항 높이니까 데미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쌍눈 끼기 전에 너무 아팠는데 요르스카프가 평타도 방스를 먹어도 막 평타 한 방에 8000씩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저는 평타가 5000 이상 바뀌지 않아요. 웬만해서 지금 거의 3-4천대로 들어옵니다. 한 마리 가정했을 때. 그 정도로 댐감률을 많이 챙겨놓은 상황이라서 체크치고는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래도 죽을 땐 죽어요. 몸 욕심 부리면 죽습니다. 체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예전처럼 몬스터 몇 마리 없는데도 그 의문사하고 그러는 건 이제 방지하죠. 몹이 많은데 욕심을 부리니까 내가 죽는 거지. 몹이 5마리, 6마리인데 괜히 하고 죽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억가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 세팅이 좀 들어간 세팅이다. 직접 사냥은 잠깐 보여드릴까?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할 때 환상청소 9번 이 주인공 버프 체감됩니다. 디펜스와 M디펜스를 올려주는 버프입니다. 주인공 버프가 뭐냐면요, 이걸 내가 사용을 하면 30분 동안 방어 스코어를 비슷한 효과가 들어와. 물리 방어도 높아지고 마법 방어도 높아지기 때문에 원킬을 맞춘 세팅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확실히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대신에 이 버프는 죽으면 사라지고 죽었을 경우에도 쿨타임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30분마다, 그러니까 저는 각성 포션 한 타임당 이걸 하나 쓰는데 죽게 되면 이제 다시 쓰지 못해요. 무조건 30분 후에 도서관 여기 들어가서 여기 특별한 기념품 교환원에게 대화를 하면 주인공 버프 굿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선택을 하면 퇴근 희망자의 버프 카드라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이 버프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고요. 재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환상청소 완덕 기념카드 10개와 환상청소 책갈피 10개, 프리트로 학원 인형 20개. 환상청소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노점 판매하는 걸 사가지고 여기서 쓰시면 되는데 몇백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내가 직접 이 환상청소에 들어가서 모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당장 내가 요르스칼프 정도로 사냥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거 하고 있을 바에 빨리 요르스칼프 들어가서 요르스칼프에서 파밍하는 게 더 이득이 좋아요. 이 카드를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킬에서는 안 맞춰주시는 분들은 루나포마 버프를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를 깼던 이 루나포마 마을로 들어가면은 종족 증댐 15%를 주는 이 평판 퀘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마지막 거 퀘스트를 했거든요. 이 마지막 선택지 이걸 받아주시면 인간형 버프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인간형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1시간 동안 인간형에게 더욱더 높은 데미지를 낼 수 있는, 결국 인간형이 안 잡혀요. 악마형이 혼재돼 있긴 한데 결국 레벨 높고 저항 높은 게 인간형이라서 인간형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인간형과 중형. 그래서 이 버프는 잡템을 열흘 동안 납품하고 10일 후에나 대학 비로소 미근업 상담 교환증을 통해 버프를 1시간짜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죽으면 사라집니다. 대신에. 그래서 이런 버프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각종 이벤트 소비 아이템 이용하시고요. 그래도 딜이 안 나오면 레드 허브 액티베이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크리오를 좀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촘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름은 초코입니다. 초코 큐펫으로 크리오를 잡았는데 데미지가 부족하면 저렴한 거는 리틀 이시스, POB 부족하면 서큐버스 이런 걸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크치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사냥이 되는지 잠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다는 저는 보통 펄링 선글라스 해피볼을 껴가지고, 크리오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못해도 봉사수 셋 정도 쓰셔야겠죠. 요르스칼프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잡아볼게요. 몬스터가 많아도 위급할 때 마법 들어오는 거 보죠? 보이죠? 예. 이게 쉐크치고는 방어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진짜 처음에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몸만 많으면 세비지 찍고 바로 소티 했잖아. 소티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세비지 쓰고 탐욕 쓰고 소티, 이게 소티야. 몬스터가 많아도 못 잡아. 대신 죽진 않지. 야, 세비지 쓰고 탐욕 쓰고 바로 파리, 세비지 탐욕 파리, 몸 많아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밍 효율이 떨어져. 왜? 몬스터가 많아도 다 정리를 못하니까.
너무 아픈 나머지 그런 식으로 플레이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다소는 버티면서 쉐카치고는 버티면서 사냥이 됩니다. 이 방어 세팅을 같이 했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살려고 세팅했어요. 그러니까 쉐크가 여기는 원킬 맞추기 힘든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세팅하기 힘들어. 그리고 한 가지 말할 거는 아픈 거는 좋습니다. 왜냐면 공격만, 그러니까 원킬만 맞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방어도 좀 신경 쓰는 세팅을 하다 보니까 세팅의 다양성이 생겨서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거미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심하고 올스택 감소 70이나 하는데 이건 미친 것 같아요. 짜증만 나요. 이건. 차라리 올스택 감소 없고 데미지가 센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짜증나는 디버프가 올스택 감소랑 디스펠이거든. 왜냐면 사냥 속행이 안 되는 캐릭이 있어요. 디스펠 맞아버리면. 올스택 감소도 마찬가지고 진짜 몬스터 많아도 버티죠. 많으면 물약 좀 먹으면서 버팁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도 못 버텼어요. 봐봐, 전에 평타가 8,9천씩 들어왔는데 평타가 얼마 들어오죠? 4,700 들어오죠. 얘네들이 쓰는 마법 공격도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다크 스트라이크 해봤자 다 해서 몇천 정도. 소울 스트라이크도 홀리라이트도 18,000밖에 안 박히죠 지금 보니까. 방금 봤죠? 18,000 들어왔습니다. 전에 홀리라이트가 얼마 들어왔냐? 4, 5만씩 들어왔어요. 완전 딜 세팅했을 때 홀리라이트 나한테 들어오는 데미지가 45,0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또 뭘 쓰냐면 렉스 에테르나를 써요. 내가 딜 세팅으로 왔을 때 쉐크 만피가 끽해봤자 10만 초반이야. 딜 세팅하면 딱 왔는데 올스택 감소를 걸어버리네. 이게 피통이 8만으로 줄어들어요. 그 상태에서 렉스 에테르나가 걸리네. 렉스 에테르나가 뭐냐면 띠리링 퉁 하면은 데미지가 2배. 그 상태에서 홀리라이트 탁 맞아버리는 순간 그냥 원킬. 솔직히 말해서 어비스 가서 어깨 피하는 게 더 쉬워.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엇가 걸리면.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제가 바꿔본 거예요, 세팅을. 원래 신갑 끼던 걸 벗어버리고 짱는 돌로카리스를 장착하려고 하다 보니 딜을 딴 데서 끌어내야겠다. 크리올이 떨어지는 요르스칼프 세팅 어버보어를 한번 이용해보자. 그러니까 크리올 떨어지는 거를 이터널 섀도우로 크리올을 잡아보자. 물론 이제 베스트 세팅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저를 좀 땡기면서 앱솔버 플러스 로드 베어러즈까지 같이 가능한 세팅이 있다면 그게 베스트긴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제 장비를 적극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세팅이 이렇고 이런 가닥으로 맞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질 상승이 가장 컸던 건 역시 특화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킬이 가장 안 잡히는 애가 뭐냐면 이 파란 놈이 요스코프 수호사. 쳐볼게요. 올스택 감소 없을 때 얼마죠? 4,137만 4,130 특화무기 쳐보겠습니다. 4,620만 그죠? 이렇게 차이가 이 정도로 납니다. 혹시 특화무기 고민하신 분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범용 장비, 아까 보여드린 게 바이브럭트 화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엑서큐서나만 들어간 브루탈 마더라 2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딜이 올라가면 이만큼 딜템을 빼가지고 생존템을 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특화를 맞춘 거야. 차이 좀 나죠? 딜이 충분하면 다른 장비가 좋으면 사실 특화무기 안 맞춰도 됩니다. 좀 저처럼 빡빡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세팅할 만하냐 그런데 세팅이 할만하죠. 지금 아직은 상대값이 문제인데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평균 몇 개를 먹냐, 261렙 이상 되는 캐릭터, 그러니까 페널티를 좀 덜 먹는 캐릭이 보통 20개 후반을 먹습니다. 30개 가까이 먹는데 보여드리면 대충 수익이 던전별로 저번에 측정을 좀 했어요. 요르스칼프 보면 먼저 3,000 중반대는 나옵니다. 못해도 3,000은 벌어요. 그냥 가면은 1시간에. 다른데 아크아트요? 이게 잘 벌려야 이 정도야. 2,000대 법니다. 2,500을 거의 못 넘겨요. 아크아트는. 페널티는 272렙 캐릭으로 가도. 시정이요? 1,000 후반에서 2,000 초반. 많이 벌어야 2,000 중반이에요. 요르스칼프가 지금은 심층 어비스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제일 많이 번다. 상징값이 80만 정도 기록인데 만약에 상징이 70만으로 떨어져도 3,000만 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 한 50만, 한 40만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다른 본전은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신청도 한 2,000벌이밖에 안 되죠. 시정대로 다 2,000 수준이야. 요즘 판인 3,000 벌리는 데가 어비스 빼곤 많이 없거든. 혹시 쉐크로 요르스칼프 세팅 하신 분들 많겠지만 아직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